네, 부산에서 오신 설행우 다이아몬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설행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긴장 잘 안 하는데 사회자가 긴장하니까 제가 따라 긴장한다 그죠? 예, 부산에서 SRT를 타고 보통 버스도 타고 오고 KTX 타고 오는데 역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SRT가 좀 제일 쾌적하고 편한 차 같더라고요. 그 왔다가 또 탁 분당 타고 와서 지하에 떨어지면 항상 그랬듯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하가 넓으니까 그래서 뭐 일단 뭐 아무데나 걸어보자 뭐 어디 간들 뭐 여기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도니까 아는 곳이 나와서 싹싹 올라와가지고 그래 밥 먹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오늘 빗방울도 막 뿌리잖아요, 그죠? 빗방울도 썽썽 뿌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파전, 막걸리, 또 삼겹살 소주, 그죠? 가보니까 지금 한 60대 되신 분하고 한 50대 어디 직장인들 같아요. 한 8분 정도. 여성분 한 분 계시고 남자분 7분 계시고 회식하고 계산하고 나오는 게 14만 5천 원 계산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14만 5천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14만 5천. 그다음에 이제 또 LG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한 70대 두 분 계시고 그래서 곱곱한 곳에서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잔 하면서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재밌다. 삶은 어찌되었거나 저분들도 치열한 삶을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그리고 또 저는 요 밑에 가면 그 옆에 한우 해장국집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 집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서빙 하시는 분도 아주 저도 지금 머리를 이렇게 덮어놨지만 머리카락이 거의 없이 나이로 보면 한 60대는 넘은 것 같은 서빙 아저씨가 덩치도 좋고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노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그 노령화가 일본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가장 속도가 빠른 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통계는. 그래서 많은 곳에 직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또 진출하고 있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한다는 건 참 일이 좋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을 해서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잠시 봤던 그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하는 식당에서의 모습이 각자의 삶에 또 미래의 투영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 아침부터 이제 일찍 일어나서 오늘 운동하고 운동이라는 게 이제 저희 엑슬로저 타워의 아파트에 오늘 서클이 돼서 아침에 가서 이제 공 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해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 옷 갈아입고 정리해서 기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아까 7시부터 지금 저녁 회식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지금 마시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회장인데 회장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다단계 설명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이제 회원들은 지금 그곳에서 제 아내가 오늘 이제 총괄하면서 이제 총무는 아닌데 총무도 오늘 뭐 일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회식 장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찌됐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의 공을 치면서 저는 운동을 골프를 택했습니다. 골프를 택했고 그래서 골프를 치면서도 생각한 게 평생 써보지 않았던 근육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친 지는 한 14년 정도 됐는데 14년 정도 됐고 핸디는 뭐 말할 수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한 80개 정도 칩니다. 뭐 못 치는 편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안 쓰던 거 제가 1년쯤 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어깨 뒤쪽에 등 쪽 뒤에가 땡기는 거예요. 좀 아프고 뭔가 이게 막 뭐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김말문 정형외과에 갔어요. 김말문 정형외과에 그 김말문 원장님이 나이가 63살 되시거든요. 완전 할배 원장님이 정형외과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딱 가니까 어디 왔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뒤에 등이 땡글리고 아프 여기 아파가 뭐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골프 치는가? 예. 얼마 됐나? 1년 됐나? 1년 됐나? 2년 됐나? 이런 물어요. 그래서 1년 조금 넘었으면 이렇게 칙 지지봉 있잖아요. 지지봉. 안테나 지지봉. 칙 빼더만 여기 아프지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냥 가서 계속 쳐라. 계속 이렇게 이게 처방전 끝이에요. 오, 이거 뭐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정형외과의 김 원장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어차피 안 쓰던 근육 이렇게 한 1년 하면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아프다 계속 치면서 다시 만들어지고 풀려가니까 계속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러고 와서 그냥 또 쳤어요. 뭐 필요하면 꼭 많이 아프면 주사 한 방 줄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왔어요. 그래 왔는데 그냥 그렇게 쭉 지나가니까 별 관계가 없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쓴다. 안 하던 일을 한다. 그죠?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인데 사람들이 야 내가 올 겨울에는 추우니까 공을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이제 제가 골프 얘기를 해볼게요. 그 골프를 하면 이제 좀 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부터 11월 후반부터 추우니까 이제 골프를 안 치고 휴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쯤 되면 이제 따뜻해지니까 살살 나와서 쳐요. 그러면 공을 언제 치기가 제일 좋으냐면 5월 말 6월이 최고거든요. 지금이거든요. 딱 올라가면 진짜 융단을 깔아놓는 푹신푹신한 곳에 기계로 싹 밀어놔서 다 이만큼씩 쫙 고르게 해서 그 위에 공이 떠 있으니까 착 치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최고의 베스트 스코어는 이때쯤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12월, 1월, 2월 쉬는 동안에 만들어진 근육이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싹 풀려버려가지고 3월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그 근육 사실은 왜 공이 안 되지 왜 안 맞지 전에 잘못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에 만들어 놓은 근육이 다 풀렸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고 치면 이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진다고 이제. 그래서 언제쯤 이제 이 근육이 다 만들어지냐면 서너 달 지나서 한 7월쯤 되면 6월 후반에 7월쯤 되면 이제 만들어져요. 그럼 어찌 될까요? 덥잖아요. 더우니까 또 안 쳐요. 더우니까 안 치니까 덥다 해가 5번 갈까 1번밖에 안 가고 그러면 다시 근육이 서서히 풀려요. 그러다가 다시 가을이 와 9월이 오면 또 좋잖아요. 날씨 그죠? 9월 10월이 되면 또 나가서 치는데 왜 안 되지 하다 보면 딱 될 때쯤 되면 다시 추워요. 그래서 근육이 만들어져요. 필요한 골프를 치는데 필요한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저는 골프를 치고 그 정도 치지만 테니스도 미쳐서 한참 쳤고 테니스는 78년도부터 쳤으니까 꽤 상당히 오래 쳤어요. 그래서 뭐 ABC의 등급에 나누는 금배조, 은배조, 동배조로 나누는 뭐 동배조 정도의 수준에 돼 나갈 정도의 수준은 돼요. 내일 모레 7월 14일 날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탁구로 맺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탁구로 맺어진 친구들이 이번에 이제 다 모이자. 6명이 모여서 전 탁구채를 라켓을 놓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일 먼저 만나서 할 일이 탁구부터 친대요. 이제 탁구에 미쳤던 놈들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그래서 부산대를 제가 나왔는데 부산 78년에 부산대가 전국 아마추어 전국 대회 우승을 했어요. 우승 기념 아마추어 탁구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저희가 제 친구가 가고 지금 이번에 같이 만난 친구가 둘이 복식조 우승을 했어요. 그 친구는 단식조 우승하고 저는 4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탁구를 잘 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탁구를 잘 치는데 십수년간 지나면 딱 한 번 쳐봤어요. 십몇 년 만에 치니까 공이 안 날아가. 이상하게도 팔도 아프고 막 탁구를 칠 수 있는 근육은 다 날아갔어요. 탁구를 못 치는 거예요. 퍽 나가. 물론 한 달쯤 연습하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그러나 옛날 수준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스피드도 안 나오고 공도 안 들어오죠 눈에. 그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탁구의 근육은 다 풀려버렸어요. 그럼 당구를 쳐요. 당구를 치면 손목 스냅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테니스는 스냅을 쓰면 안 되는 거고 당구는 스냅을 써야 되고 골프도 쓰면 안 되고 이게 운동의 방향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둑은 제가 한 4급 정도 됩니다. 당구는 한 300 정도 칩니다. 그러니까 노는 거는 전부 다 제가 다 잘합니다. 축구는 레프트 윙을 보는데 사실은 다이아몬드 공차로 가면 다이아몬드 이글드림 다이아몬드 축구를 재작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공을 차면 저는 골게터입니다. 공은 못 찹니다. 공은 못 차 보입니다. 느리느리하고 한데 골은 꼭 넣습니다.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골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뭐 30대, 40대들도 막 날아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오만 운동과 오만 가지들을 다 압니다. 다 해봤고 대학교 때도 농구에 사범대와 체육과가 붙는데 사범대 농구 대표 선수였습니다. 농구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둥글게 생긴 건 다 좋아합니다. 근데 골프를 안 했어요, 원래는. 골프를 안 한 이유가 저승에 가면 분명히 이럴 것이다. 저 혼자 지어냈죠. 너 뭐 안 해봤느냐? 그럼 골프를 안 해봤습니다. 그럼 님 골프만 계속 해라. 이렇게 시킬 거라고 이제 저 혼자 생각했죠. 그렇게 지어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테니스를 접고, 이렇게 운동을 이제 제일 좋아했던 운동을 테니스를 하니까 피곤하니까 저녁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이렇게 유보시킨 거예요. 유보를 시켜서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자유를 얻고 나면 테니스를 마음껏 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테니스를 접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직을 정리하고 나왔을 때 이제 테니스를 다시 이제 등록했어요. 이제 아침 9시부터 올라가서 실내 테니스 코트에서 저하고 이광호 사장님하고 같이 제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서 레슨 받고 게임을 오후 1시까지 계속 테니스 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 왜? 우리는 저녁에 비즈니스를 2시간씩만 딱딱 했기 때문에 낮에 나오니까 할 일이 학교를 정리하고 나오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교직에 있고 학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장인인데 갈 곳도 없는 거니까 가서 운동하고 들어와서 1시나 2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점심 먹고 씻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걸 보고 해가 지길 기다리죠. 저희 비즈니스는 밤에만 했기 때문에 낮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그 해가 지길 기다려서 서서히 해가 지면 다 자기 집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그걸 찾아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직을 정리하고 나오니까 제일 먼저 테니스를 했는데 테니스를 막 이제 감는 거 막 하다 보니까 엘보가 약간 오는 것 같아서 한 1년쯤 치다가 테니스를 정리하고 골프로 전향해서 골프 쪽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안 쓰던 근육인 등뼈 뒤쪽하고 갈비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이런 분야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의 요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한 40분 정도 남겨두고 할 것이고 기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지금 현재 아주 사실은 변화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려볼게요. 변화하는데 과학적 변화는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가장 큰 과학적 변화는 뭐예요? 지금 문명의 변화는 AI하고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가 가장 크게 사실은 지형을 변화시키고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요소로 지금 꼽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공지능과 무인 자동차가 과연 나중에 되면 자동차 예쁜 거 한 대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도 안에 침실 다 있고 가구 다 있고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갈지 도저히 뭐 미래학자들, 우미래학자도 사실 종잡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옛날에 제가 물리를 전공했는데 2000년대 초반을 물리, 과학의 암흑기라고 불렀어요. 암흑기. 아인슈타인이 오고 난 이후의 세대를 거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그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은 뉴턴과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져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맥을 잇는 과학자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떠나가신 분 스티브 호킹이 그 맥을 같이 있는 맥락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물리를 전공했는데 물리를 전공해서 사실은 사회적 구조적 변화나 과학의 발달을 쭉 보지만 큰 변화,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소소한 변화들인데 그때 이 과학의 암흑기라고 부르면서 이게 지식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데 가장 이게 창조력이 왕성한 시기가 아주 뛰어난 창의적인 시기가 20대 중반이거든요. 20대 중반. 종합적으로 가장 창의력이 뛰어난 시기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U35하고 젊은이들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합적 창의를 가장 이루는 시기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창의적 사고가 막 일어나는 20대 중반이었던 시기가 있는데 최고 일어나는데 이게 20대 중반에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문화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거 기초 공부하다가 망하는 거야.
기초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지식의 양이 많아. 이거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몰입 못 가는. 그러니까 천재가 태어나도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나이 젊은 나이에 가장 왕성할 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모든 그때도 그랬어요. 앞으로 세상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이런 지식을 굳이 하나하나 답습하지 않고도 총괄해서 들어있는 컴퓨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나눈 지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40년이 넘었는데 40년 지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에게 안내했던 알파고, 그죠? IBM의 왓슨, 오만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총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누가 일일이 막 줄 긋고 공부하고 아직도 뭐 원시적인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사업자를 만나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시험을 친대. 그래서 그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26살이래. 그 선생님 26살인데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은 미래의 얘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수리하고 국어하고 이런 거 막 시험들을 치면서 열심히 지식 습득과 이런 걸 암기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사회도 맞지 않지만 미래 사는 더 맞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걸 26이 시키고 있는 그 교사가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막 진짜 당신 불행하다. 26세 이 교사는 어떤 교사에게 교육받았을까요? 분명히 이런 비슷한 부류의 교사, 앞세대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 교사도 그 앞세대에서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교육은 100년에 조금 변한다고 해요. 조금. 100년 되기라. 100년에 약간 변하는 교육은. 그래서 잘 안 변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막 그런데 교육 제도와 방법 면에서 막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직 젊은 교사가 도대체가 교육학을 아는지 뭐 교육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미래 사회에 다가올 미래 사회는 얘기는 하지 못해 저런 교육을 하고 있어서 야 안타깝다 이런 생각. 제가 이 아메이로 나오기 전에 한 2000년 99년 2000년쯤 될 거예요. 2000년 정도에 부산시의 153개 중학교를 대표해서 교육정보 아파트의 그 대표 학교로서 주무교사 담당자로서 모아놓고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도 강의를 하고 했거든요. 교사들에게. 그리고 그 해에 10월 24일 날 국회에 올라와서 전국의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육 정보의 방향, 컴퓨터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3명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교육의 방향성이 이쪽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창의를 이랬던 시기가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지식이 꺼내면 필요한 것이 있는가? 내 생각나는 게 떡 떠올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다 검색되고 찾아지는 시대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얼마나 빨리 꺼내고 빨리 습득하고 찾아 들어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논리적인 구조로 이게 필요한 지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패턴, 틀 이게 정말로 다 깨지 않으면 앞으로 매일매일 매달 매년 바뀌어오는 세상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다는 거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수없이 듣잖아요. 저도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4차 산업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쭉 들어보면 많은 전문가들의 4차 산업혁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 이루어져 올 거야. 이루어지는데 그럼 나 뭐 하라고.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여러분이 전하 필요한 것이 유연한 사고라는 거지. 이게 필요하대요. 제 딸이 이제 이 카페를 지금 하나 차렸어요. 지난 1월에 오픈하고 지금 이제 벌써 한 5개월째 그죠?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하고 월요일은 하루를 쉬면서 아메일 하고 밤에 9시 되면 카페 문을 닫고 카페가 문을 그래 12시에 열고 9시에 문을 닫는 거예요. 무려 투자비는 보니까 물론 뭐 자기 시댁의 건물이니까 1층에 했으니까 달세가 안 들어가니까
뭐 좀 낮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시설물 하는데 한 8천만 원 이상을 넣어놓고 그렇게 8천만 원을 넣어놓고 도대체 돈을 벌려는 건지 안 벌려는 건지 12시에 문 열고 9시에 문 닫고 월요일은 쉬고 며칠 전에는 또 보니까 뭐 100일 잔치하더 100일이라고 잔치하더라고. 8시에 문 닫고 동네 아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더라고. 사이하고 둘이서 막 좋다고. 그래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토, 일, 월 3일간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 토일 이틀을 갑자기 이번에는 정말 고생한 뭐 카페를 위해서 쉽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3일 동안 제주도 가는 거예요. 제주도. 그래서 사실은 밤 되면 또 비즈니스를 하고 안매를 하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유연한 상황. 그런 아까 제가 변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아울러는 저는 오늘 드리고자 했던 게 준비와 변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와 변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 딸이 탁 와서 아빠 이러면서 제가 미술학원 다닐 때 원래 디자인 전공했고 부산 예술고등학교 출신인데 제가 그 미술학원 다닐 때 가면 학원가가 있어요. 대학을 가기 막 준비하는 학원 갈 때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일찍 결혼한 게 아니고 8살 밑에 여자분과 결혼을 했는데 8살 밑에니까 이제 제 딸이 31살이니까 지금 8살 밑에면 몇 살이에요? 23살인가? 이 31 빼기 8은 맞네. 23살인데 그 집 애가 지금 그 집애가 몇 살이 아니고 그 집애가 15개월 정도 됐으니까 몇 살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21살 정도 되겠다. 그죠? 21살에 결혼했는데 21살에 애를 낳고 이제 그냥 뭐 사고 쳤겠지 엄매. 그죠? 사고를 쳐서 이렇게 이제 애를 낳은 거지. 애를 낳아서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카페에 왔더라는 거예요. 카페로 왔는데 막 이러면서 힘들다 하면서 지금 있는 직장이 뭐냐 하면 미술학원에 보조 강사로 채용되어 있는 거지. 보조 강사의 월급이 100만 원 남짓돼. 애도 있는데 100만 원 남짓된 보조 강사 월급으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본강사도 아니고 보조 강사는 그 정도인데 그 100만 원도 제때 안 나오는 거 학원 경기에 따라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그런데 그 부인은 철부지 부인은 맞죠? 철부지지 21, 23살에 자칫 한번 사고 쳐가지고 이거 뭐 나 인생 어디 갔노 해가 우울해지잖아. 그죠? 이 어린 친구는 그래서 한번 전화가 오더니 그래서 이제 100만 원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이동했냐면 이거 학원을 그만두고 소각장으로 갔어. 소각장에 막 태우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소각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소각장으로 이동했는데 소각장에서 막 이렇게 뭐 소각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철부지 아내가 전화가 왔대. 오빠 나 애 낳아놓고 나가버릴래 이러면서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소각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제가 그 큰일이네. 그래서 결국은 지루다가 이혼하기로 얘기된 거예요. 이혼하기로 얘기돼서 찾아가니까 우리 TV에서 보듯이 3개월 수기 기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3개월 정도 미뤄져 있어요. 3개월 정도 미뤄져 있는데 미뤄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지. 근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그 친구에게 일단 무슨 일을 하든지 생계를 알을 키우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으라 해라. 그리고 비즈니스를 꼭 전해라. 저희가 부부교사인데 부부교사면 그대로 31년만 마치면 연금이 31년 정도 하면 한 300만 원씩 나와요. 600만 원 정도고 기본적으로 뭐 퇴직금과 수당 뭐 이런 거 쭉 하면 그래도 몇 억 정도는 충분히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보다는 이 비즈니스를 택한 사람이에요. 이 비즈니스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 바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에게 무조건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일단 공부하라 해라. 공부하고 판단은 나중에 하고 만약에 이 친구가 하게 되면 아빠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 앞서서 우선순위로 내가 도와준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그래 진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메일에서 제 사위나 딸이 아메일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 3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본가는 이 생필품 그러니까 계란이라든지 뭐 햇반 뭐 쭉 있잖아요. 쌀 이런 걸 마트에 납품하는 큰 도매상이에요. 그곳에 가서 또 뭐 하느냐면 계란 또 배달하는 거예요. 계란 누가 사위가.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계란 배달하랴, 아메이 하랴, 그다음에 또 요 카페 운영하랴, 그죠? 키우랴. 이 예산일이야, 예산일. 그런데 31살에 미친 듯이 서너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딸은 옆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사이도 이제 어느 정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 되면 같이 뭔가 업을 하나 내주고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갖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지만 마땅한 취직 자리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걸 몇몇 사례를 통해서 진짜로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기회를 수단으로 본인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이 비즈니스를 보는 포인트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별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희가 98년도에 시작할 때 다단계 한다, 피라미드 한다, 선생님이 저 둘이서 왜 저러노 오만 얘기를 하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 사람 인생의 이야기고 저희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갔습니다. 서운했던 게 있다면 정말 평소에 저희들 좋아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저희들을 외면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놀아준다고 계속 뭘 해요. 요새 바쁘나 이래 물어요. 니 되게 바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많이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바쁘잖아요. 오늘 또 공 치고 아침부터 해서 골프장 갔다가 그저 점심 먹고 또 집으로 갔다가 또 빨리 또 파일 정리하고 해놓고 그다음에 기차 타고 쫙 올라오고 기차 타는 2시간 반 동안 뭐 했을까요? 잤죠. 푹 자고 창밖으로 그저 쫙 하고 음료수 탁 타갖고 쫙 마시면서 싹 요유히 싹 기차는 쫙 가고 있고 한숨 자다가 눈 떠보니까 아직 멀었고 그것도 책을 살 꺼냈다가 지금 책 읽을 때가 아니다 도로 집어였고 사색하고 조용히 쉬는 아주 이 최고의 이 시간에 그 남들은 볼 때 서울 간다니까 무지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휴가 내가지고 돈 내갖고 서울 오면서 그죠? 우리는 기차 타고 오면서 강사료도 받으면서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바쁜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얘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지금 제 딸에게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이 일은 괜찮은 일입니다. 괜찮은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쫓아가는 게 내 한 목숨, 내 일신의 편함과 내 일신의 의식주 해결과 내 가족의 의식주 해결, 내 가족의 편함 이걸 추구하다 거의 죽잖아요. 우리가 널리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진짜 여러분이 진짜 한번 제대로 보면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준비 차원에 보니까 제 친구가 어제 3일 전에 제가 거제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삼성중공업에 그래도 임원 이사까지 하고 이렇게 나온 친구라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짝지인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2등으로. 아주 수재였죠. 1등으로 졸업한 친구는 현재 부경대학교 정교수로 물리학과 교수로 있고 2등으로 졸업한 친구는 이제 삼성중공업에 이사로 있다가 이제 퇴직했어요. 이사는 원래 간부가 되면 3년이죠. 3년마다 재계약이 안 되면 나와야 되는 거지. 나왔다가 다른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전무이사로 가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정년에 나왔어요.
정년에 나오면 뭐 좋겠네. 돈도 뭐 적당히 벌어놨고 먹고 살고 충분한 돈을 갖고 있고 뭐 언어도 아주 유창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뭐 모두 다 뭐 영어도 아주 유창하고 주재원들을 오래 해서 전 세계에 안 가본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친구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나니까 이 부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퇴직해가지고 나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친구는 참 재밌어요. 너무나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밤 11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밤 11시 되면 우리 보고 놀다 가라 이라고 자러 간대요.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밤 11시 자는 거야. 그 잔데 너 들어가 자겠습니다. 저 먼저 잡니다. 이라고 들어가면 한 3분도 안 돼서 자. 나 잔다 이러면 자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제 물었어 며칠 전에. 야 니는 그래 잔다 이러면 바로 잠이 들더나? 이렇게. 잠을 통제하는 친구야. 나 5시 일어난다 이러면 시계도 안 맞춰. 5시 그냥 일어나. 6시 일어난다 하면 6시 일어나는 거야. 신기하죠? 지금 요새도 운동한다고 딱 저녁에 나오면 저녁 먹고 2시간을 이렇게 쫙 걸어.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딱 뭐 하냐면 자고 일어나면 아침밥 먹을 거잖아요. 아침밥 먹는데 삼식이 면해준다고 이식이로 바꿨대. 이식이. 삼식이가 부인들이 제일 힘들잖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 35년 됐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지금 해야 되잖아. 이 부인은 너무나 힘들 거잖아. 그래서 이식이 해준답시고 일식은 아침에 뭐 뭐냐 과일하고 뭐 이런 걸 먹는데 과일 갈아야 되지 사서 따듬어야 되죠. 훨씬 힘든 일이야. 훨씬 힘든 일이래. 그래 만나니까 이 부인이 저희하고 참 이게 가깝거든요. 근데 부인이 한 횟집에서 회 다 먹고 끝날 때까지 계속 불평과 불만과 저번에 내가 손가락을 비가지고 막 해가지고 있는데 손가락 비가 있는데 세상에 뭐 카레 한번 끓여줄 만도 한데 했더 카레라도 한번 끓이지 내가 이래 아빠가 뭐 했더니 진짜 카레를 끓였는데 고구마만 넣고 카레를 끓여가지고 그거 보면 다 있는데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더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래서 이 시기가 되었는데 이 친구에게 전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나이가 61, 58년 개띠들이거든요. 저희 동기들이 58년 개띠인데 저는 59년 돼지띠가 돼서 그런데 요 58년 개띠들이 있는데 부부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지금의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데 부인도 이미 50대 후반이 되었으니까 피곤한 거라. 피곤한 상황에서 그래서 강연을 들으러 많이 다니는 강연을 들으러 가니까 그 강사가 며칠 전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왜 그래 이혼하려면 일찍 하지 꼭 퇴직해가 오면 일찍 이혼하냐고 그 나이 대가 이혼하면 도대체 남편들 어쩌라고 퇴직에 나오면 이혼하냐고 퇴직에 나오면 이혼해야 되는 이유 아시죠? 퇴직에 나와야 이혼해야 연금 반씩 갈라져요. 퇴직 안 한 상태에서 이혼하면 연금을 안 갈라져. 연금법이 이혼을 장려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연금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이나 뭐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뭐 있잖아. 저거 내 막 연금만 딱 나오기만 하면 연금 딱 나오면 바로 이혼해보다 벼르고 있는 부인들이 많더라는 거지. 진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막 얘기를 하더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친구 다 이래 사는데 정말 우리 친구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제일 좋아하는 게 책 읽는 거예요. 책.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스 같은 거 딱 먹고 아침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만 눈치를 보고 있으면 부인이 책이 읽고 싶어서 저리 안달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책 읽고 싶으세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책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1등 아까 하는 문병기라는 부경대 정교수하고 있는 친구하고 지금 나온 이 김진구 이 두 친구가 할 일이 없으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박식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책 읽으시죠 하고 부인이 싹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말도 이렇게 제가 그럼 들어갈게요 라고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서재로 들어가서 딱 앉아 책을 읽어요. 8시에 아침 주스 한 잔 먹고 들어갔는데 8시 한 반쯤 들어갔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꼼짝하고 책을 읽어요. 진짜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물었지. 야, 네 책이 네 글이 좋나? 이렇게. 재밌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이 뭐가 재밌노? 만화책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웃어요. 저하고는 반대죠. 저는 취미가 사색이에요. 사색.
대학을 졸업할 때 사범대 인사기록카드 취미란 쓰는 곳이에요. 취미란. 특기, 탁구, 취미, 사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뭐 했냐면 사색반 했어요. 사색반. 클럽 활동 클럽 활동. 클럽 활동에 사색반을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 클럽 활동할 때 탁구반, 뭐 배드민턴반, 뭐 영화 감상반 이런 거 있었지 사색반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는 사색반이 있었어요. 장소 옥상. 준비물 매트리스. 뭐 없어요. 그냥 매트리스 깔고 들어놓아서 오늘의 주제 구름 이러면 들어놓아서 구름 구름에 대해 사색하는 거야. 그냥 주제. 그리고 종치면 가자 이러고 가면 돼. 보따리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는.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책 읽는 것보다 사색을 훨씬 그 겁을 잡는다죠. 이건 이리 되고 이건 이리 되고 나비 효과 같지.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생각은 내가 어디 뭐 생각하다가 요 생각으로 빠졌지 하고 우리 잡아 들어가 봐요. 잡아 들어가면 어떤 데는 15단계, 20단계, 30단계까지도 가요. 조금 전에 이 사람 보니까 머리가 길다, 머리가 이제 누구 생각에 누구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따라 들어왔던 이런 거 하는 게 제 취미 생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교에서 겁을 잡는다라고 하대. 겁을. 저는 이제, 특별한 종교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친구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밥 먹고 하다가 그러니까 니 뭐 지금 할 일도 별로 없고 깝깝하잖아.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라. 그러니까 뭘 나하고 퐁퐁을 팔러 가자. 이렇게 했죠. 퐁퐁. 그래서 부부가 웃어. 첫 번째는 퐁퐁을 팔러 가자가 웃겠지. 두 번째 또 가서 얘기하면 또 웃겠지. 세 번째도 웃겠지. 퐁퐁 팔러 가자를 한 30번 하면은 세뇌가 되겠지. 아마 퐁퐁 팔러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퐁퐁을 팔면 힘들 수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때 이 일을 하면 괜찮은 일이 돼요. 정말 이 일은 괜찮은 일인데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처음부터 뛰기 시작하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비즈니스를 검토할 때 그 앞에 선 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잘 나갈 때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나갈 때 준비한다. 이게 뭐지?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그만두고 두 사람이 나와서 누군가에 가서 아메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먹고 살라고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비전이나 비즈니스의 기회의 비즈니스, 가치의 비즈니스는 하나도 안 보일 것이고, 아이고 먹고 살라고 힘드는데 어쩌노 저것들이 이래가 고생이네. 내가 뭐 하나 사줄까, 뭐 팔아줄까, 세일즈, 영업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현직의 부부교사로 있으면서 애도 하나뿐인데 딸 하나 키우고 있으면서 별로 돈 쓸 데도 없는데 두 사람이 그렇다고 평소에 물욕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 두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 미쳐서 저럴까? 이런 충분히 호기심을 갖고 저희들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였어요? 이게 잘 나갈 때 준비한다.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이 친구도 내가 60이 돼서 퇴직에 나오면 충분히 돈을 벌어놨고 이렇게 부인한테 구박받으면서 삼식이로 이 시기 돼가지고 이 시기로 떨어져서 이 고생을 이 천대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모르잖아. 전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도 준비를 일찍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직도 살 날이 최소한 40년 이상 남아있는데 저는 선명하게 80인생을 끊었고 100년까지 잘 끊었습니다. 정확하게 딱 끊었습니다. 처음에 20년은 뭐 하며 살았어요? 저는 배우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20년은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물론 가르친다는 말도 어폐가 있죠. 가르치는 게 아니죠. 교사로 살았으니까 뭐 가르친다. 여러분은 교사 티처 이러잖아요. 그죠? 티처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교사도 영어 쪽에서 이미 미국이나 저 북유럽 쪽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가이드로 봐. 가이드 뭐예요? 안내자, 협력자, 조력자, 먼저 태어나서 경험한 사람일 뿐 그것이 옳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안내해주고 당신이 지금 당신의 미래를 학생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것은 내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우리가 살펴보니 이렇더라는 그런 걸 해주는 안내자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도 아직 우린 대부분은 가르치는 개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도 가르치려 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가르치려 하고 내 친구에게도 가르치려 하고 가르치려는 속성, 습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뭐예요? 슬픔에 빠지고 좌절하고 기분 나빠지고 이런 거예요. 가르칠 거 없어요. 가르칠 거.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지. 각자가 선택하고 판단. 자, 20년 어찌됐거나 뭐 티처로서 있었고 그 다음 20년은 아메리를 딱 보니까 정말 일이 괜찮은 일이야. 교직도 괜찮은 일이지만 이 일이 정말 괜찮은 일. 제가 한 4개월 정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자가 되려고 시작하지 않았고 이 일이면 진짜 괜찮다 해서 제가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제 친구, 이번에 탁구 멤버 통해서 모인다는 그 친구 한 명 만나요. 1등 했다는 부산대 공대 출신인데 같이 탁구 쳐서 복식조 우승했다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였다. 그 친구가 뭐냐면 사업 다 망해가지고 금치산자 돼 있는 거예요. 뭐 금융권에 완전히 아웃돼 있고 먹고 살 쌀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여기를 찾아가서 야, 이게 괜찮은 일이다. 내가 발견했다. 아메이라고 네 한번 들어봤을 거다. 이거 진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놀리러 왔나? 지금 쌀도 없어가 헤매는데 뭐 아메이? 저거는 부부 교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지. 이제 이런 이제 기분 나쁜 게 있겠지. 한 번 말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겠죠. 2번, 3번, 4번, 5, 10번, 20번 얘기하니까 마지 못해서 교육장애를 가기 시작한 거지. 그걸 가서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비즈니스를 선택했고 저는 열심히 가서 도와서 그 밑으로 뿌리를 쭉 내리도 해서 지금은 그 부인이 굉장히 열심히 잘 했는데 왜냐하면 부인은 자식도 키워야 되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높은 사람이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내. 남편들은 헛방이야. 돈이나 벌어다 준다 이거지만 진짜 나의 DNA를 이 우주에서 나와 DNA를 닮아 있고 정말 내 DNA와 똑같다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저 어머니 이제 부인 그죠? 이런 DNA를 갖고 쭉 이제 뭐 이렇게 보호하고 키우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부인이 진짜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처음에는 초반에는 저보다 비즈니스를 2배 정도 잘했어요. 저는 2레그를 형성해서 가고 있을 때 이 친구는 4개의 레그를 형성해서 갔어요. 피라미드이 아니잖아. 워낙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밑에서 더 빠른 친구 하나 또 나온 거예요. 근데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면 막 이렇게 커가면 뭐가 함께 고개를 짚게 되는 게 있어요. 교만이 싹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잘 나가면 교만이 싹 드게 돼 있어요. 친구 부부가 교만한 건 아닌데 그 밑에는 교만하더니 살 소멸되었고 교만하면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 부부는 그래도 사업을 잘 하는데 이 친구 부부의 부인이 교통사고 나면서 좀 많이 다친 거예요. 그 비즈니스가 거의 멈춰진 상태. 그래서 그 밑으로 있던 지금 현재 김명희, 공석이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도정민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김효숙 다이아몬드 이런 친구들이 쫙 나오게 된 거잖아. 결국은 내가 내 친구에게 지금도 그들은 뭐 수입이 올라오고 있죠. 뭐 이렇게 수입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이 친구들도 아주 즐겁고 그래서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케언즈도 갔고 하와이도 갔고 아주 뭐 잘 즐겁게 지금도 뭐 생활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즈니스에 지금 몰입하고. 자, 어찌됐거나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20년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 도운다. 좀 주제 넘은 얘기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아메이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이 지금 됐습니다. 60이 된 지금의 다음 인생 플랜은 뭐 20년은. 다음 20년은 제가 아까도 공치고 왔다죠. 나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산다. 우리 부부를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거지. 지금 앞에 20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가서 노력하고 살았지만 이제 다음 20년은 이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앞으로 얼마나 더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고 놀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될까요? 얼마 안 돼요, 이제. 불과 앞으로 길어야 20년, 짧으면 15년일 거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골프에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골프에. 아주 우스갯소리인데 골프가 재밌냐고 누가 물어.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요. 골프 예찬론자들은 말하기를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골프를 만들었다. 됐나? 이렇게 얘기하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 예찬론자들이 말한 최고의 인간이 만든 최고의 경지가 골프라는 거지. 골프 예찬론자들. 그리고 그 밑에 행동강령이 나와 있어요. 행동강령.
이건 이제 거의 그냥 주워 들은 얘기인데 행동 강령에 골프를 치는데 부인이 방해가 되면 이혼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프를 치는데 직장이 문제가 되면 직장을 끄덕 치워라, 잘라라. 그리고 골프를 치는데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세 가지를 써놓을 정도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아하는 일을 심취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지.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해요? 미쳤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살면서 미친다는 거, 어디에 몰입한다는 거, 어디에 빠진다는 거,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대부분은 못 미치도록 하잖아. 미치기 전에 말리잖아. 근데 미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나를 위해 산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나머지 또 다음 20년은 허락한다면 다음 20년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어서 산다. 그렇겠죠. 뭐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어서 산다. 아무래도 뭐 다리 힘이 없으면 어제 전동기 타고 윙윙 다닐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힘은 있으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버라 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 20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태 입이 살아있고 괜찮다면 80에서 100살 때도 요양원이든 양로원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강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 다음 단계의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아까 한 2명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준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든 뭐 삼성에 그냥 뛰어난 삼성맨도 2시기 3시기로 전락하는 순간 힘든 인생을 살더라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막 하고 꿈을 키우며 예술에 몰입했던 그 친구도 삶이 아주 핍박하고 힘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렇지만 사회 어느 곳에서도 누구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이 비즈니스를 보면서 가장 멋있던 대목이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미쳤고, 학교도 지금 둘 다 정리하고 나와서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굴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비즈니스가 뭐 어떻다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저는 특별히 이렇게 뭐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통은 이렇게 다운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림이 딱 있으면 야, 그림 뭐고 이거. 저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할 것이 야, 이 옷은 별 마음에 안 든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웃습니다. 그 옷 그래도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전 세계에 유학 가서 공부한 인류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회사에서 알아서 디자인한 옷입니다.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으로. 근데 뭐 또 미장원 막 이러면 아이고 네 머리 미장원 그게 먹고 어디서 갔노 막 아이고 네 머리, 그것은 지 생각이고, 이 미장원 공부 공부 오래 했고 그 머리 손질 잘하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미장원 아줌마도 최소한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자기보다 낫잖아 실력에서는. 그 아줌마가 최선을 다해 깎은 건데 왜 지가 지랄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하려면 그 지식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전혀 지식도 없는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귀담아 듣거나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AI의 변화와 이런 준비의 문제들은 정말 이제 각자가 사실은 필요한 영역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뭐 너무너무 국제 정세는 엄청나게 좀 복잡 미묘하게 흘러가고, 앞으로 여러분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알겠습니까? 세 번째 변화 중에서 국제 정세도 한번 볼게요. 국제 정세는 지금 현재 엊그저께 또 만나니까 철강 협회 이래 하고 있는 친구들, 철강 지금 절단 나 있죠. 철강 건설업이 다운돼 있고, 그다음에 철강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강 회사들 문 닫는 회사 처음 봅니다. 제 아파트에도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건 달라고 공직원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야. 물건 좀 달라고. 안 줘 물건을. 왜냐하면 표현하기를 이 줬다가 이 금방 도산할 가능성이, 튼튼하고 야무진 큰 정확한 기업 아니면 안 주는 거야. 주면
도산해버려서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철강은 형님, 야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엉망입니다. 저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어차피 철강에 관련된 부분이 미국에 지금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폭탄 관세를 막기 시작했고 건설 경기 떨어지고 곳곳에 전 세계적인 경향도 지금 흐름도 이렇고 이렇다 보니까 철강 자체가 무지하게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 많이 헤매고 있다고. 그 다음에 조선업 다 아웃돼버려. 지금 조선, 뭐 건설, 그 다음에 자동차 모든 경기 다 떨어지니까 철강 산업이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다음 오늘 보니까 뭐냐 삼성의 핸드폰 시장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 1%대. 지금 1%대에서 모든 지금 뭐 영역에서 중국의 폰에 막 밀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삼성의 이런 지금 핸드폰을 중심으로 이게 막 밀려버리면 반도체 부분하고 믿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국의 막 모든 전문가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쭉 보면 뭐 나와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북한 할까지 모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 우리가 뭐 통일이 되고 어떠고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핵이 어떠고 그런 관심이 극히 미미하고 실질적인 핵심 포인트는 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가 이들의 전부 관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세의 흐름이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의 여러 가지 각 국가적 상황은 상당히 이렇게 혼란기나 또는 변수를 맞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의 갖고 있는 직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제정세는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 하나 하고 있으면 둘 하고 둘 있으면 셋 하고 해서 더 많은 안정된 수입과 그 다음에 연금성 수입과 이런 것들을 확보할 일들을 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아까 기회의 비즈니스, 무한 비즈니스인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것이고 그 비즈니스를 제가 지금 약 40분 정도 PPT 자료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잡으셨죠? 이름이 설마 행여나 우연입니다. 설마 행여나 우연이 제 초임 발령지에 제자들이 지어준 삼행시인데 설마 행여나 우연히 선생님 괜찮죠? 그래서 이름 요새 바꾸는 게 유행했는데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 바꿨고 그래서 뭐 오늘 요거는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할 것은 회사, 그 다음에 제품, 마케팅 플랜 요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과연 이 회사의 역사성, 그 다음에 기업 이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만 딱 써놨는데 제 딸이 뒤에다가 한국 아메이도 하나 넣어놨군요. 지금 잠시 보니까 제 딸이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거죠. 지금 대충 제가 만들어서 던져놨더니 이렇게 편집을 밤에 새벽 한 1시 돼서 해갖고 1시간 만에 쭉 해서 다시 날려왔는데 보니까 대충 흐름을 조금은 잡아놨는데 엉터리 좀 몇 개 있던데 일단 참고해서 보시고 그래서 이거 기업 이념과 창업인 저는 여기에 미쳐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안정성과 신뢰도 얼마나 안정된 회사인가.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 회사가 문 닫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어디나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번에 뭐 GM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마지막까지 치열했죠. 뭐 철수하니 안 하니 치열했기 때문에 뭐 그렇고 지금 다시 또 보니까 또 아직도 계속 뭐 어차피 이 고용자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고용자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뭐 과하다 나쁘다 이런 그래서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합의쇼당 아시죠? 고스톱 치시죠? 고스톱 치시면 합의쇼당 있잖아요. 그죠? 합의해서 중재되어 각자의 의견을 적당한 절충안을 마련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한쪽의 얘기만 무조건 들어주는 게 정치가 아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의 중간에 적당히 합의를 해서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 도출해내는 것을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가 굉장히 순수하고 바르고 한쪽의 영역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정치를 모르는 우리 보통 서민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사회성 공헌활동, 기업이 갖는 책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메의 역사성은 여기 보면 1959년에 설립됐습니다. 전 세계 66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현재 다국적 기업, 한국은 한국아메이, 일본 아메이, 중국 아메이, 호주 아메이, 독일 아메이, 뭐 캐나다 아메이 이런 식으로 66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시간주 에이다 본사 전경입니다. 여기 나중에 뭐 한번 가보시면 정말 딱 보면 뭐가 없냐면 굴뚝이 없어요. 굴뚝이. 그러니까 뭐 이게 환경에 관계되는 요소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연기가 나지 않는 공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지금 보면 이분이 스티브 벤 엔델 그다음 요 두 분이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엔델 두 분이 창업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2세, 이분의 뭐 닮았죠. 이분 아들이시고 이분의 아드님이시고 그래서 지금은 요 2세 경영으로 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봐도 진짜 뭐 우리가 뭐 죽고 못 사는 부모 자식도 파트너십이 별로 안 생길 때가 많은데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스티브 벤 엔델은 미국의 글로벌 아메이 회장인데 미 상무에서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이 아마 이게 2001년에 의장을 하셨고 미 상무에서 의장을 한국 정경련 회장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상징성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구촌을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 의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아메이가 갖고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원래 아버지가 회장을 하셨고 아들이 2대에 걸쳐서 했는데 다시 2013년 6월에 또 의장을 재취임합니다. 미국의 상무에서 의장을 2번에 걸쳐서 한 분은 이분이 현재 유일한데 올 아마 2월인가 임기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3월에는 사실 새로운 의장이 이렇게 또 탄생한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단한 아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쭉 나와 있고요. 부회장 뭐 다음에 넘어가서 한국 아메이는 이렇게 91년 5월에 설립되었고 한국은 아까는 1959년에 설립된 지금 91년 5월에 설립됐고 우리는 이제 27년 됐습니다. 이제 걸음마죠. 60년 된 거에 비하면 걸음마고 일본은 1979년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보다도 무려 한 14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12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이렇게 아메이 체험센터 14개 그리고 브랜드 체험센터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체험센터는 분당에 하나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에 하나인데 해운대는 미니 조그마한 거 이름 붙이기가 힘들어서 조그마한 브랜드 체험센터도 아니에요. 페어 체험센터 아니에요. 이 분당에 비하면 코끼리와 개미 수준이에요. 코끼리와 개미 수준. 그래서 그 체험센터를 하니까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쁘죠. 그래도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지난 4월인가에 오픈한 서창 EC 익스페리언스 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AP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전세 14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실제로 아메이의 기본 유통의 흐름에 보면 비용입니다. 비용. 시설이고 비용이거든요. 비용인데도 한국에서 이렇게 체험센터와 사무실, AP 매장을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정서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안 보면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봐도 안 믿는데 안 보면 오죽 안 믿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특별히 이렇게 매장을 또 설립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내가 특별히 비용을 들여서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자본으로 하고 저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서 내 비즈니스를 펴면서 기회의 이 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고 기업 이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이념입니다. 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하고 싶어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게 내 꿈이어서 직장 생활이 꿈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직 생활 할 때 제 아내의 학교 주례중학교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해에
가정방문을 가는데 반장하고 같이 가는데 그 제 아내가 너무너무 그 좀 슬퍼했던 날이기도 한데 반장하고 같이 가는 거야. 반장이 워낙 명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갔어.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이제 가정방문을 가면서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으지. 네, 회사원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충격을 받는 거죠. 꿈이 회사원이 뭐예요? 꿈이 회사원. 어? 꿈이 회사원이 그런 꿈도 있나요? 얼마나 이 삶이 부모가 보여준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월급 꼬박꼬박 그 왜 회사원 되려고 하나 물었더니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했어요. 답이. 야, 이제 15세 아주 진짜 뭐 미래를 향해서 뭐 자갈을 씹어 먹어도 금방 일어나는 그런 아주 청춘의 끓는 피를 갖고 있는 젊은이가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원이 꿈이라니까 이걸 보면서 뭐가 보여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와 있어요? 공무원이 꿈인 나라가 돼 있어. 공무원이 뭐 꿈이에요? 공무원은 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을 일단 하겠다는 것이지 공무원은 꿈이 아니에요. 꿈이 무슨 공무원이에요? 꿈이 무슨 교사예요, 교사? 어? 그건 아니에요. 꿈은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꿀 수 있는 꿈은 진짜 크고 원대하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진짜 15세 젊은이가 보여줬던 꿈은 지금 회사원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직장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 직장인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 사업을 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내가 운영해보고 망하든 흥하든 내가 운영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흑자를 내고 많은 흑자를 낸 그 돈으로 더 많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는 궁극적인 건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좋아 아이템도 없지. 그 다음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기술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기술력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기술자나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거든. 근데 쫙 성공학을 쭉 공부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IBM의 지금 빌 게이츠도 그 위대한 IBM도 대단한 IBM도 결국은 발머가 없었다면 어림도 없었죠. 결국은 마케팅에 영업에 그 어떤 경영의 달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술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온데 곳곳에 실제로 나와 있다고 이제 눈을 떠서 성공해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나의 어떤 역량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성공하고 싶고 잘해보고 싶지만 기회가 없잖아. 자본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그럼 우리는 그대로 죽으란 말이야. 태생이 곧 결과냐? 태생이 곧 결정이냐? 이런 참 등식이 우리는 억울하잖아. 그런데 이 두 분은 왜 제가 여기에 좀 더 고함을 치느냐 하면 누구에게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아무리 전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고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해보면 직접 사람을 접해보면 아 그렇구나 성공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공 내가 성공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슴에 안기만 해도 벌써 두려워진다는 거지.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런 폼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잖아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거고 기회를 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업 창업 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정말로 자유.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전부 자유롭게 태어났잖아요. 누가 니는 어때라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자유롭게 태어났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축복이고 정말 사는 것만으로 즐겁잖아. 근데 저희들이 학교에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잘 했는데 자유를 점점 잃어가는 거야. 자유를 잃어가고 상대방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구속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김건웅이라는 저 선배인 화학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지. 그때만 해도 30살에 우리끼리 막 앉아 소주를 야 인생의 황금기는 자유롭고 황금기는 5살까지인가 5살.
그때만 해도 5살이었어요. 5살에 유치원을 가면서 자유는 끝이 나는 거예요. 유치원을 가면서 이제 비교되어지기 시작하지. 오늘 엄마 오늘 뭐 했어? 칭찬받으게 오늘 그래 몇 명이 했는데 이렇게 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저 1학년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100점, 엄마 내 100점 받았어. 이러면 정말 잘했네.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뭐 이렇게 칭찬보다는 100점 몇 명 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보자, 일단, 그죠? 일반적으로. 왜 물어보죠? 일단 비교 우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비교 우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건 6차 교육 과정까지의 속성이었지. 속성, 비교. 7차 교육 과정 역시나 97년에 7차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7차 교육 과정이 도덕국어국사사의 두루뭉실 전체 평균 몇 점, 등위 몇 점 이렇게 됐던 것이 7차. 그래서 얼마 이상 시상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바뀌어서 과목별로 시상. 이렇게 해서 두루뭉실 다 잘하는 사람보다는 특정 과목에 몰입해서 잘하는 사람을 이제 키우고 시상하는 형태로 바뀐 게 7차 교육과정. 대한민국 교육이 20년 전에 그리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후에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각자가 좋아하는 영역에 미치고 심취해서 전 세계는 한류, 자신 넘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 매료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휘어잡습니다. 여행을 가보시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조용히 살아가던 아줌마들이, 주부들이 대한민국의 아줌마 부대에 의해서 인생이 휘청거리기 시작해. 뭐냐 하면 우리는 집에서 뭐 이렇게 키우고 내가 할 역할들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 그래서 아주 예의를 갖추고 기본을 했는데 한국에 갑자기 이상한 분들이 나타났는데, 때를 지어 나타났는데 삼삼 와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인생이라고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와서 뭐 소주에 맥주를 붓고 뭐 마시면서 쨍하질 않나, 뭐 떠들고 뭐 이러지는 않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유럽 여행이나 다니면서 가이드들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한국의 아줌마 부대에 의해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동창 모임 갔다 하면 두려운 게 없잖아. 그래서 자유는 그렇게 우리는 잃어가고 있었던 자유를 이제는 정말 내 자유로, 정말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어쨌든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이런 내 인생의 소중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유를 어쩌면 몇 년 동안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쇄성수유를 만든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이 기업이 주는 기회 제공에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 사업입니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해서 잘 돼도 1번 가족으로부터,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사업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한 조, 가족은 한 조가 되어서, 가족의 부부는 한 조가 되어서 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에 혼자서 해서 여행 보상 플랜이 이런 게 주어지면 부부가 같이 갈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삿포로로 가는데 자녀와 함께,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사업을 1번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에, 아메이는 많은 리더들이 물었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가장 주는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도 초기에 공부를 할 때 딱 그런, 뭐가, 그런 많은 리더분들이 성공해서 유일하게 던지는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아메이는 희망이라 했어요. 희망. 우리가 살면서 뭐 희망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지금 좀 힘들어도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을 내가 앞으로 하며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조금 지금 아주 침체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요.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열심히 일해도 내가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갖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투명한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보자는 건데, 이미 제가 살펴본 아메이 비즈니스는 처음부터 아메이란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상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정확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기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도 둘 다 관두고 이거 괜찮은 일이네 하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 에게 그 일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어차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전공이 물리였는데 물리를 가르쳐도 잘 알아듣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차피 없습니다. 세상 일은 뭐 누구나 다 설명한다고 다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뭐 그때 학교에 수업하던 마음으로 아메이를 합니다. 어떤 반에 들어가서 물리를 수업을 하면 한 명도 못 알아듣는 반이 천지입니다. 그럼 다음날 또 가서 그 뒤에 가서 프린트 해가지고 또 내주고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보충 수업 해서 또 책자 하나 선택하고 또 하고 또 방학 때 또 보충 수업 또 하고 그러면 4번 5번 반복하면 한 명도 모르던 데서 한 2명 알고 5명 알고 10명 알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이상은 안 늘어납니다. 5, 10명. 뭐 지금도 알고 싶지 않은 아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죠? 뭐 물리 그거 뭐라고 하겠노? 알고 싶지 않잖아요. 머리 아프다는 거지. 제가 생각해도 뭐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를.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도 똑같았어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도 어차피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해보니까 숫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10명에 1명, 10%도 아닙니다. 10명에 1명도 안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수익 구조의 플랜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몇 개의 플랜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요. 아니 여기 사업을 하면서도 저같이 다이아몬드가 된 등급에 상당히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플랜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도 GIP 플랜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수석 다이아몬드가 막 묻고 막 이래요. 아니 이건 그렇게 요거 준다는 얘기고 요렇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면서요. 매우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게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물리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수가 뛰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똑같은 대학 동기 같은 학번의 물리입니다. 실은 파트너인데 제 아내는 수치를 거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서 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하니까 내가 안 하지. 당신 안 하면 내가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없어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어, 사람 이름 이런 거 외우는 거는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1년이 끝나도 우리 반 학생 60명 이름을 못 외웁니다. 1년이 끝이 나도.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안 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안 외워져서 할 수 없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시험 치러 가서 시험 감독 들어가잖아요. 시험 감독 들어가면 딱 출석부 딱 놓고 앉아갖고 다 서서 앞에 서 있잖아요. 시험 감독 하면 시험 치는 날 정말 1번이 앉았잖아요. 1, 2, 3, 4 앉아있으니까 알잖아요. 1번 김영희 1, 2, 3, 4 애 하나도 금방 이자쁩니다. 헛방이야 헛방. 몰라. 근데 안 외워지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답이 없어. 그런데 제 아내는 이광호 사장님은 금방 외웁니다. 반 학생들 이름을 아직 반 편성도 안 됐는데 내려온 종이 보고 다 외웁니다. 다 외워가지고 매치시킵니다. 매치시키는데 나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외워갔는데 매치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안 외워집니다. 차라리 숫자를 저거는 258번, 저거는 3625 숫자를 외우라면 내가 외울 수 있겠는데 그런데 대신에 전화번호를 보면 조금 전에 전화번호 그러면 010은 다 하니까 됐고 제가 2015에 5938 20 뭐요? 2015 그 다음에요? 59 뭐요? 이렇게 세자를 못 나갑니다. 세자를 못.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걸 충분히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므로 이해합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내 잘하는 건 다 딴 사람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못하는 건 딴 사람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DNA가 다르고 다 이게 달라가지고 영역별로 쫙 다 합해보면 그게 100일 뿐이지 모두가 다 50, 30, 20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용도 아메라고는 회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기업 이념 창업 이념에 이어서 회사는 안정되고 좋은 회사인가 신용도 OA1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여기 보면 2001년도 자료입니다.
무려 18년 전 자료인데 사실은 DMB에서 이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일반으로 오픈해서 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된 회사인가를 알아보는데 내가 돈을 내고 신용도를 받아서 개인이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공개가 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잡지에서 어디 찍혀 나온 걸 그냥 참고했을 뿐입니다. 제 파트너 중에는 저 다이아몬드인 파트너 중에는 초기에 제가 설명을 하니까 OA1 이게 무슨 OA1요? 아메가 무슨 OA1 이래가지고 실제로 DMB의 자료를 돈 주고 사서 본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그 뭐라고 그걸 보는지 몰라요. 돈이 8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본사에 떡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아메이 딱 하니까 아이 등급이 나 아이 등급. 그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딱 아이 등급 나와. 아이 등급이 딱 나오니까 아이 등급이 뭐냐면 자료 미제출 회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 다단계 회사가 무슨 자료도 안 내고 엉망인 회사네 이렇게 생각을.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이때가 알티코사로 통합해서 회사 이름을 바꿀 때라. 그래서 야 알티콘 같다. 다시 들어가려니까 또 5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이 친구 호기심이 아주 발동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들어갔지. 카드로 결제하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OA1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A4지 4장으로 영어로 된 거 출력해가지고 스폰서님 이 자료 이래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야. 받았는데요. 그래 한번 줘봐. 안 돼요. 80만 원이나 들었는데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그러고 나는데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주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아이 등급. 그래 지금 물어보니까 그 종이 지는 어디 간지 없고 우리 집에는 있어요. 괜찮잖아요. OA1을 받고 있는 최고의 평가, 그러니까 결국 망하지 않을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얼마 전에 조금 이따 자료 나오겠지만 A본사 한국에서 철수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A본사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국 철수를 결정했어요.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순간 국회에 가고 정부 청사 앞에 가서 데모했습니다. 데모한 지 벌써 지금 한 6년 7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유 없습니다. 그냥 철수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거나 도산하거나 철수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메가 갖고 있는 이런 신뢰와 이런 안정적 DMB 평가 이런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오해는 망하지 않을 등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5년도에 다이렉트 셀링에서 미국의 50대 기업을 1등부터 해놓은 거예요. 아메이 95억 불, A본사 61억 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정도 돼요?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도 안 되는 2위 그룹이 그렇다는 거예요. 1위가 직접 판매 회사의 1위 그룹이 96억 불 최고를 이루죠. 아메이가. 이랬던 게 지금 보면 2017년 자료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2017년에도 아메이는 1위, 그 다음에 A본은 2위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허블라이프 3위, 메리케이가 4위인데 메리케이가 현재 6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순위 변동은 약간 있었죠. 그런 독보적인 아메이는 매출 부분에서 거의 2위 그룹과 한 2배는 안 되지만 2위가 3분의 2 수준, 한 60% 수준의 차이를 보이면서 독보적이고 옆에 이거 써놓은 거 뭐냐면 여러분 뭐 스타일 셀링 뉴스 들어가 보시면 될 텐데 여기 뭐냐면 우리나라의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다단계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왜 방문 판매로 하고 있느냐? 한국에서는 다단계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이 이 다단계가 가장 발전된 이게 진보한 마케팅의 기법인데 이걸 펴면 한국의 이미지 인식이 안 좋으니까 마케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펴고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마케팅의 기법이 다단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에 다단계 회사와 방문 판매 회사를 두 개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그게 불법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저 비기그룹 안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단계 아닌 피라미드성 수익 구조를 가진 것들도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직접과 방문 판매와 다단계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얘기와 함께. 그래서 이런 올해 자료도 보면 역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공헌활동, 그 아메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어차피 기업은 요즘에는 사회적 책무, 가치를 구현해야 되지 기업만 부를 축적해서는 요즘에는 절대 가만 안 두죠. 기업의 어떤 뭐 오너라고 해서 조금 뭐 갑질한다든지 하면 요즘에 갑질 퇴치가 주를 이루죠. 요새 의리갑인 사회죠. 아주 좀 좋은 사회인가 안 좋은 사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갑이 돼 보면 의리 믿고 의리 있을 때는 갑이 믿고 이런 거예요. 원래 인간이 맞죠? 제가 골프 회원권을 다 이제 우리가 사면 어떨까요? 산다. 골프 회원권이 없을 때는 골프 회원권을 가진 사람과 친구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골프 회원권 가진 사람한테 가서 사면 좀 싼 가격에 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골프 회원권을 가지게 되면 골프 회원권 없는 사람하고 친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골프 회원권 없는 사람하고 골프 회원권 하면 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골프 회원권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져요. 없을 때는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고 있을 때는 없는 사람하고 친구 안 하고 싶어져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공헌 활동, 지금 여기 보면 아주 뭐 많은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 특히 서울은 서울복지회관하고 아메하고 조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앞에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년에 그래서 1억 이상의 현금 지급을 통해서 서울복지회관이 사회적으로 또 불우한 쪽을, 어려운 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월드와이드 그룹, 아시아 어린이 돕기 사랑의 본부 만만천천 해가지고 10,000명이 10,000원씩 내는 운동을 합니다. 10,000명이 10,000원씩 내는데 지금 현재 가입된 회원이 20,000명 정도 됩니다. 20,000명이 10,000원씩 내어서 그 2억의 돈으로 사실은 매달 어린이들 돕기 또는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약자의 편의 쪽에 서 있고 아시아 어린이 돕기 쪽으로 나가서 아시아에 학교 지어주기도 합니다. 배움에 전혀 배운 적도 없는 학교도 없는 몽골 같은 나라에 학교를 지어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린이들로 하여금 꿈을 이루고 지식을 쌓고 미래를 설계하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천천은 뭐냐면 1,000명이 1,000,000원씩 내는 겁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이 1,000,000원씩 이렇게 매년 내어서 낸 기금으로 역시 사랑의 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돕기 쪽이나 아시아 돕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워로 5라고 있습니다. 파워로 5는 뭐냐면 아프리카 쪽에 1년에 5년을 못 넘기고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310만 명 정도 됩니다. 즉 결국 기아에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죽는 건데 그래서 아메이가 이 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팩을 만들었고 이 팩을 한 달간 먹이는 돈이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5번째 생일을 맞게 하자의 운동입니다. 5번째 생일 정도 맞으면 이제 면역 체계가 올라오고 그냥 어느 정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제 괜찮아지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면 몇 살까지 병치레 많이 해요? 6살 정도까지 병을 달고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고 들락날락 했었는데 6살 넘어서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5번째 생일을 맞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60개월이면 60개월 동안 매월 10,000원씩 후원해서 60만 원을 후원해서 그 어린이를 5살 생일을 맞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봐주는 일, 이게 파워로 5입니다. 아메이 회사가 앞장서고 사실은 실제로 많은 그 10,000원에 만들 수 없는 팩을 충분히 만들어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10,000원씩 지원하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패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측면에서 아메이를 보면 아메이 제품은 어차피 아메이 사업이 뭡니까? 생필품을 마트 바꿔 쓰는 데서 출발하고 마트 바꿔 쓸 아메이 마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회원 모집하는 일과 또 하나 뭐죠? 추가 수입을 원하거나 아메이 사업을 해보실 분들을 도와주는 일, 후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회원 소비자 모집하는 일과 후원, 추가 수입을 원하거나 또는 인쇄성수를 만들어서 미래에
2차 인쇄성 수입을 해서 자유를 얻겠다는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트를 바꿔 쓰는 일인데 바꿔 쓰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1000건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갖고 있는 최고의 제품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성. 이게 몇 가지 정도, 한국은 이제 2000가지 정도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만 가지를 넘어섭니다. 그 다음에 제품군은 이렇게 뉴트라이트, 아티스트, 홈테크, 아메이 홈 퍼스널케어 이렇게 5개 군과 대한민국의 원포원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 아메이 회사는 환경회사입니다. 1989년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최고의 환경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생의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사실은 제품 개발, 이런 멋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1000명의 석학들이 60개 이상의 동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면 특허를 그 발명한 사람에게 소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히 대박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좋은 환경에서 만들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얘가 폐기될 때까지,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단에서 결정해버리면 가장 끝발세죠.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뭐 몸살 앓고 있는 그 분리수거, 뭐 폐유지, 뭐 비닐 이런 제품들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수없이 가니까 이거 큰일이잖아. 앞으로 지구, 그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떠나기 전에 뭐라 했어요? 지금 우주의 별이 된 스티븐 호킹은 다른 별 빨리 찾으라 했죠. 못 들었어요? 다른 별 찾으라 했어, 그죠? 어차피 지구는 앞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별을 지금 찾아 나서라고. 지구 같은 별은 저희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지구 같은 별은 우주에 수없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까지 가려니까 지금 비행기가 지금 티켓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포기하고 물인세제, 인산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프레온가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에 위배되는 그런 비즈니스의 플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건 이상 특허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84년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제품 바로 가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1991년도에 시작된 한국은 5가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95년에 한 30가지 정도 됐고요. 98년도에 250, 저희들 시작할 때는 250가지 정도 됐습니다. 그랬었던 게 지금은 2000가지 이상이 된.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때만 해도 매출을 일으키고 하려면 어떨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쓰는 것만으로든 매출이 일어나서 보너스를 받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그래서 이고지고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판매 위주의 비즈니스였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는 쇼핑, 우리 집에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10만 점, 20만 점의 포인트가 쌓인다는 거예요. 월. 그러니까 지금은 판매보다는 이쪽 마트를 이용하면 너에게 유리한 점을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면 자기가 선택하겠죠. 아메이 제품 어차피 쓸 생필품이니까 너 여기서 쓸게. 그리고 포인트 모을게. 그렇게 해서 자가 소비 쇼핑몰을 아메이몰로 바꾸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죠. 조건이 있겠죠. 아메이몰을 이용하려면 뭐다? 제품이 좋거나 정말 좋거나, 그죠?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일반 대형 할인점의 메리트는 뭐예요? 싸다는 거예요. 아메이 마트의 메리트는 뭐예요? 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니다. 최소한 중저가 아주 고품질의 제품이기 때문에 싸구려는 아닌데 대신에 포인트를 모으면 캐시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 알리면 더 많은 캐시백을 해주겠다. 이게 이 비즈니스의 사업성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100% 만족 보증제라 해서 쓰던 것도 3개월 이내 가져오면 돈으로 되돌려주고. 이건 뭐냐면 아까 1000건 이상 갖고 있는 특허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탁 누르고 나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까 이쪽을 보고 가라 했는데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뉴트라이트 건강기능 많이 보셨죠? TV 선전도 요즘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트라이트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은 더블엑스는 이만큼의 야채 과일의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원료에서 그대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비타민 그다음 미네랄 손상되지 않고 추출해서 농축시켜 놓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것은 이걸 하루 먹는 것은 23접시 이상의 야채를 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무엇은 식물 내재 영양소는 아직 성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인체에 식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어 그다음에 다른 그 어떤 인체에 좋은 성분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 요즘 파이토케미칼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이미 다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화장품 여성분들은 화장품 쓰던 것만 주로 쓰죠, 성향이. 그래서 이게 유로 모니터 선정 탑5 여기는 해운대 백사장에 설치됐던 아티스트리 로고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5년 연속 프리미엄 가장 이 상위 클래스 한 개의 후원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티스트리의 천연 화장품 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어느 쪽?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공기청정기도 가장 최고의 지금 현재 부산에도 그러는데 신세계백화점에 가보면 공기청정기가 600 몇십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 실제로 영국 알러지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청정기가 걸러내는 것 6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100만 원대의 공기청정기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14가지를 모두 걸러내는 그런 최고의 공기청정기인데 이게 100만 원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차에 있는 차량용 드라이브. 요새 최근에 미세먼지 있으니까 저희 차에도 요즘엔 타면 사실은 실내 공기로 순환시켜 놓고 약 한 3, 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미세먼지나 공기 상태가 오늘같이 특히 안 좋은 날에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좀 상당 시간 돌아야 초록불로 차 안의 공기를 완전히 정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정화 안 하고 그냥 다니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이 안에 가겠죠. 서서히 막혀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스프링 이건 뭡니까? 물이죠. 물. 좋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WHO 선정에서 질병의 80%는 이미 물에서 예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정도. 또 일본인 쓴 책에 보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에도 보면 물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청소하고 깨끗이 만들어가는 건 물만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가장 좋은 물은 심신계곡을 흐르면서 쭉 흘러온 물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 정수기는 바로 그러한 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수를 그대로 먹는 것 같고, 이건 영양 냄비죠. 퀸이라는 영양 냄비인데 요즘에 저유 요리 사실은 기름 튀긴 거 기름 그다음에 산패 기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요즘에 아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유리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공부하기 전에는 명색이 과학생이고 물리 교사였으면서도 유리는 깨끗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냥 유리는 물하면 깨끗해지면 다 깨끗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유리도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끓이거나 뭐 하면 역시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이런 아메이를 접하고 공부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깨끗하고 맨돌맨돌하면 다 좋은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메이 홈이라 해서 이런 제품들이 우리가 청소하고 개인용품 쓰는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돼서 마케팅 플레이인데 이렇게 마트를 아메이로 바꾸어 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로 잡혀서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제 딸이 아까 원래는 한 개를 하는데 같이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메이 이렇게 내가 쓰고 알리고 또 알리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했다가 누가 수입이 제일 많을까요?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저도 20년 전에 질문 받을 때 여기가 제일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 해보면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혼자 쓰면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6,000원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캐시백 포인트를 이렇게 모아가는 것인데 똑같이 20만을 썼을 때 누가 많이 받 여기는 12,000원, 여기 24,000원, 6,000원, 6,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선착순이 아니고 수익의 구조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윤리임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한 6명 정도 알리면 수입은 한 9만 원 정도 되고 또 알린 이 친구가 옆에 소개해서 한 4명 정도 알리면 이 친구도 3만 6천원이 되면서 나의 수입은 5만 7천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수입 구조가 알리고 전체의 매출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로 나누어주는 아주 진보된 수익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나 혼자 쓰다가 쭉 알렸더니 1000만 점이 되었다면 보통 우리는 SP라고 부르고 한 200만 원 정도 수입됩니다. 1000만 점을 3번 하면 GP라고 부르고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 하면서 정식 사업가가 되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1000만 점을 10번 하는 사람을 1년 연수입 한 4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괜찮은 추가 수입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일이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약 한 1년 4개월, 2년 정도 하니까 1000만 점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바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습니다. 학교에 2사람 다니고 있는데 한 연봉 수입으로 한 그때만 해도 4천까지 하는데 한 2,500, 3천 정도 되는 수입이 들어왔어요.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저 밑에도 이렇게 1000만 점 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도 한 수입치가 2, 3천만 원 받게 될 때 저는 수입이 한 5천만 원 넘었었고 시간이 한 3년쯤 지나니까 3명 정도가 1000만 점 그룹을 이루었고 저의 수입치는 7천 정도 됐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추가 수입으로 짜투리 시간을 했던 것이 7천만 원을 넘었었고 그 다음 해에 1억이 넘어서는 다이아몬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냥 비즈니스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이 한 7분 좀 오버했는데 이거 리모컨 때문에 그런 거지 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보너스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너스 종류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가 10%, 2차가 40%, 3차가 50%입니다. 이 비즈니스는요 재밌는 게 1차가 21%니까 1차가 제일 클 것 같지만 아니고요. 2차 누군가를 성공시켜서 받는 보너스가 큽니다. 이 친구를 성공시켜서 200만 원을 받게 했을 때 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를 다이아몬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 난 1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 친구를 다이아몬드가 되게 했으면 난 120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이 친구를 그냥 1000만 원 그룹만 했으면 2차 보너스에서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3차 보너스에서 12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예요? 2차, 3차에 누군가를 성공시키면 이 친구들이 또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올까요? 시간의 자유가 오는 거죠. 돈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 이게 뭐냐면 2차, 3차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쇄성 수입입니다. 저는 그래 다이아몬드 돼 있고 현재 인쇄성 수입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수입체를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제 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세가 얼마냐?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상속법에 의해서 유형의 상품에 상속세를 주로 물리고 유가증권 쪽에만 물리고 암의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는 아직까지 법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GIP라고 해서 특히 그로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서 대한민국 사정에 맞게 가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보통 한 4천만에서 7천 정도의 연말 일시불 보너스를 지급해 줍니다.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보자는 얘기고 이렇게 마케팅 인정 프로그램 각자의 피인에 성취되면 여행을 가죠. 올해 플래티늄 여행 어디로 가죠? 삿포로로 갑니다. 가족관계. 내년에는 두바이로 갑니다.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해서 또 가고 올해 60주년 행사는 또 어디로 갑니까? 저기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자, 누군가 국제 사업이 가능하고 강제 할당량이 없고 윈윈 누군가를 이렇게 성공시켜야 3명을 성공시켜야 에메랄드가 되고 6명을 성공시켜야 1억 이상의 1억 5천에 수입받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건 뭐냐? 부자가 하는 것은 마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이렇게 돈과 시간과 친구 부자일 때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거닐고 있을까? 양동이를 나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진정한 인쇄성 수입을 얻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보자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놓고 정말 자유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아주 멋진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서령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